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18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스스로 확인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우 중요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어요. 중간고사는 물론 모의고사도요 나올 거고요. 수능에서도 100% 나올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1번부터 복습하면 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 여기 각각의 개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두근의 곱을 개수만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였죠. 그래서 두근이 각각 얼마인지는 관심 없어요. 하지만 두근을 합하거나 곱했을 때 이 개수의 B로서 표현된다는 매우 중요한 정리였습니다. 또 하나, 이차항 개수가 1이면서 두 수를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쌤이 2개 썼어요. 어떻게 썼나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는 인수분해된 모양으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모양이 바로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었다면 이 아이를 풀어서 써줍니다. 이거 전개합니다. x제곱이었고요.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를 마이너스로 묶고요. x를 뒤로 빼주면 여기 뒤에가 두근의 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x 더하기 마지막 상수항은요. 두근의 곱이죠. 는 0 이렇게 하면요. x제곱 빼기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매우 중요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요걸 통해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어제는 선생님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1이라고 돼 있잖아요. x제곱의 개수가. 이 말이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과 2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보겠습니다. 1과 2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요. 당연히 요거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요. 2차항의 개수가 2일 수도 있어요. 즉 x제곱의 개수가 2라면 그래도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3이라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엇인지 따라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세 개의 근이 모두 다 얼마라는 거예요? 1과 2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과 2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사실 이 개수에 따라서 엄청 많아요. 무한입니다. 무한. 그렇기 때문에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매우 많아서요. 거기에서 1이라고 제한을 두면 딱 한 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의할 점은 문제 풀 때 알파와 베타 1과 2가 근이 되는데 2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안 알려줬어요. 그랬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얼마인지 모르는 땐 그냥 스킵하시면 안 돼요. 1이라고 써서도 안 됩니다. 그때는 얼마인지 몰라라고 하면서 얼마인지 모르는 그 개수를 그냥 A나 K처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 값을 K로 잡아서 식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해 두시면서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A는 1이죠. B는 3입니다. C는 부호까지 데려가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5를 가지고 두근의 합은 갑니다.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1, C는 3.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화면 조금 더 키울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곱입니다. 곱.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였어요. 그럼 A는 1, C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식을 선생님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공식 쓰면서 반복해서 쓰면서 계속 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갑니다. 두근의 합과 곱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럼 A는 2 B는 부호까지 데려가서 C는 9이죠. 마이너스 A분의 2분의 B는 얼마죠? 마이너스 4예요. 이거 약분하고 부호까지 데려가면 플러스 2로 써줄 수 있겠습니까? 곱은요. A분의 C였죠. A분의 C. 그러니까 얼마다? 2분의 9라고 바로 써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 3번 문제. 두근의 합은요.
여기가 A 있죠? 여기 B 있죠? 여기 무호까지 데려가 C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하면 마이너스 A는 3, B는 5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근의 곱 갈게요.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였고요. A는 3, C는 마이너스 6. 이거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 이런 거 서술형 나오겠다. 좋다고 했습니다. 연습하기가 좋다고 했죠. 나오기 좋은 건 모르겠고요. 연습을 할 수 있겠네요. 가봅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두근의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돼요. 두근의 합은요. 여기 A 보이시죠? B 부호까지 데려가 보이시죠? 여기가 C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3분의 2라고 쓸 수 있겠고요.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였어요. 그럼 A는 3, C는 6이니까 2라고 해서 합과 곱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이것까지만 썼다고 하더라도 벌써 나는 2점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 갈게요. 이 식의 값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은 합과 곱으로 표현해야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지금 아시는 분은 손이 움직이시면 돼요. 전개합니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전개하고 보니 곱이 있죠. 여기 합이 있죠. 3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곱 자리에 2, 합 자리에 3분의 2, 그 다음 여기 더하니까 1. 이거 이제 암산해서 더해 주십시오. 3이랑 3분의 2 더하니까 3으로 통분해서 3분의 11 이렇게 바로 쓰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거 갈게요. 역시나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건데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합과 곱으로 이 식을 고쳐봅시다. 합을 뭐 시켜야 여기 보이는 제곱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제곱합니다. 합을 제곱해 놓은 다음에 이 제곱이랑 이 왼쪽을 비교했을 때 똑같이 맞춰주려면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슬쩍 한번 전개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제곱,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요. 거기에서 여기는 알파 베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2개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빼주면 돼요. 한 개를 줄여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한 번만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답 구하면 되겠죠? 합에다간 2를 넣어서 2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가 아까 3분의 2였나요? I'm sorry. 바뀌었네요. 다시 합은 얼마예요? 합은 3분의 2였어요. 3분의 2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는 2죠. 2.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요. 9분의 4에서 2를 뺐으니까 9로 통분해가지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9로 통분하면 9분의 4 빼기 18은 마이너스 9분의 14라고 찾아낼 수 있겠네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왼쪽 바닥이었죠. 오른쪽 바닥이었죠. 2차 방정식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두근,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드는 순서 나 또 씁니다. 알파와 베타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써졌을 때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죠. 방정식 만들었고 이걸 전개하는 겁니다. 이거 전개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x로 묶어서 계산하면 여기에 합이 온다고 했어. 합 곱하기 x 더하기 상수항은 곱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 100번 쓸 거니까 여러분 제발 좀 외우세요.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요. 이 두 근의 합과 곱만 안다면 이 자리에 쏙쏙 대입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두 근의 합 갈까요? 여기 알파 베타 보이니까 합 갑니다. 합은요 바로 더하세요. 켤레복소수잖아요. 합은 2예요. 곱은 여기다 바로 곱하겠습니다. 1 플러스 2i와 1 마이너스 2i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4i 제곱이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4로 바뀌니까 결국에 5가 되겠죠. 합이 2, 곱이 5인 방정식 이제 만들어 갑니다. x제곱 합자리에 2, 곱자리에는 5를 넣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완료할 수 있어요. 이때 만약에 이런 아이가 서술형에 나오면 틀리기 딱 좋은 거. 방정식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개수를 1로 여기에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개수가 다른 값이라고 말해줬다고 하면 이 전체에다가 양변 모두에다가
그 개수 K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딱 잘라먹고 어디까지만 하냐면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예요?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2차 식입니다. 여러분은 방정식을 지금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2차 식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등호 0, 요거 안 한 것 때문에 감점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필요한 것들, 식과 등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개하는 과정에서 등호를 빼먹었는지 이런 것들은 다 감점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하십시오. 아셨죠? 그러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역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과 이것을 새로운 두 근으로 하고 x제곱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두 근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 알파 베타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인데요. 이 두 근에 가지고 합과 곱을 새롭게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이걸 만약에 서술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번 내가 다 맞지 못해도 일단 누구는 구할 수 있다? 합은 구할 수 있다.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a는 2, b는 얼마예요? 여기 부호까지 데려가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 결국 2분의 3 이렇게 해서 1점 받았습니다. 합. 곱 갑니다. 곱은요. a분의 c는 어떻게 돼요? a는 2죠. c는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쉽게 안 외운 사람을 위해서 일일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서술형 쓸 때는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서술형 실제 쓸 때는 이렇게 서술형 실제 쓸 때는 요것만 쓰면 바로 1점씩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요.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결국 두근의 합인 얼마와 2분의 3과 두근의 곱인 얼마를 2분의 1을 이것과 이것을 새로운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면 돼요. 다행히 쉽게 해주려고 개수가 1인 것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그쵸?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합과 곱만 찾아내면 바로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거 두 개 합할까요? 합은 얼마예요? 2분의 3과 2분의 1을 더하니 얼마가 나왔고 2분의 4 바로 약분해서 2 쓰겠습니다. 두 근의 곱은요. 2분의 3과 2분의 1을 곱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4분의 3이 나왔죠. 그러니까 2와 4분의 3을 바로 합과 곱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2를 쓸 거고요. 곱은 얼마다? 4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쓰면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4 이렇게만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점. 왜 감점이에요? 이거는 2차 식이지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특히 덤벙대는 학생들, 공부는 좀 수학은 잘 푸는데 덤벙대는 학생들은 꼭 이래서 틀려요. 이건 2차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어?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식이 아니고 방정식을 구하려면 여기에 뭐까지 있어야 돼요? 는 0까지 있어야 여기까지 해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개수가 1인 건 1로 됐으니까요. 답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6번 문제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방정식을 풀었대요. 그런데 옳은 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잘못 풀었나 봐요. 이 아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근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 다음 얘는 상수항을 잘못 봐서 이렇게 두 근이 나왔대요. 그럼 이걸 잘 조합해서 원래의 2차 방정식의 옳은 근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찬찬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풀어봅니다. 1분 후에 방송 계속 영상 할 겁니다. 여기서 실제 기다릴 거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뭔가 근질근질합니다. 1분이 아직 안 됐죠? 여러분은 멈췄다가 더 푸시고요. 쌤은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잘못 풀었는데요. 처음 식을 좀 써보면요.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x제곱이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 x의 개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bx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b였잖아요. 그 다음 여기 상수항은 c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방정식이었어요. 이게 처음에 그 방정식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수민이는요. x개수를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x개수를 잘못 봐서 마이너스 1과 5가 나왔다면 수민이 생각으로 가겠습니다. x개수를 잘못 본 수민이는요. 그럼 뭐는 잘 봤죠? 상수항은 잘 봤어요. 그럼 상수항과 관련 있는 값은 뭐가 되나요? 이 상수항은 두근의 무엇? 곱과 관련이 있죠. 상수항은 옳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민이가 본 두 근 마이너스 1과 5를 곱한 이 두 근의 곱은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상수항은 맞았으니까요. 제대로 봤으니까요. 결국 두 근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니까 우리가 이 처음에 나왔던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곱의 공식은요. 1분의 c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c는 얼마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5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c는 마이너스 5 접수됐어요. 얘는 마이너스 5네. 끝났죠. 그 다음 이제 성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진이는요. 보니까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성진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면 뭐는 제대로 봤다는 거죠? 1차항 개수는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에서 b값은 제대로 본 거라는 거예요. 1차항 개수인 b를 제대로 봤다면 1차항 개수와 관련된 바로 두근의 합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값은 맞다는 거죠. a는 1이었고요. b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1차항 개수를 이제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진이가 본 새로운 근 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와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는 더하면 합까지는 잘 써먹을 수 있겠네요. 더하면 얼마 나와요?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따라서 b는 얼마라는 사실? b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둘 다 마이너스죠. 실수할 뻔했습니다. b는 그래서 그냥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을 좀 바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써보면요. 아까 c는 얼마라고 했어요? c는 마이너스 5라고 했고요. b는 얼마라고 했으니까? 6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방정식이에요. 여기에 다시 쓰겠습니다. x제곱에 b자리가 6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자리에는 마이너스 5 들어가서 원래 방정식을 짠 완성했다는 겁니다. 원래 방정식 완성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할 일 무엇을 사용해서 인수분해 이거 어차피 안 되죠. 무엇을 사용해서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이거 근을 마무리합니다. 옳은 근이니까요. 근의 공식 사용해서 옳은 근 쓰기 전에 또 아직 안 외운 양심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씁니다. 같이 쓰자. 시작.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노양심 친구들 제발 양심 좀 챙겨 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꼭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제 x값 구하러 갑니다. 2a분의 a가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6인데 짝수 공식 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6 뿔마 루트 6의 제곱 36 마이너스 4ac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20으로 바뀌겠습니까?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6 뿔마 루트 56이겠죠. 이거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더 간단하게 고치면요. 요거 찢어서 약분까지 해야겠네요.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여기 2가 루트 안으로 56을 고칩니다. 56은요. 얼마예요? 4 곱하기 14 이렇게 쪼갤 수 있죠. 루트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2루트 14 이렇게 나올 수 있죠. 56이. 그러면 여기 있는 2와
분자의 2와 분모의 2가 약분되어서 루트 14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해 공식 아직 안 외운 노양심 인간들 어떻게 한다? 근해 공식 외우시고요. 근해 공식으로 이 근 찾는 연습까지 꼭 자기 스스로 연습하셔야 돼요. 제발 근해 공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답근 구하는 거 스스로 하길 바랍니다. 오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제 조금 함수 부분 때문에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2차 함수 부분 있죠.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 2차 함수와 우리가 지금 배우는 2차 방정식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제 함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 풀어본 문제 중에서 혹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으면 꼭 체크해 놓고 별표 쳐놓고요. 스스로 풀어서 맞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